면직 취소 판정에서 취소가 된 이런 상황, 이거 판결했다. 이게 좀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회자가 많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좀 공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 그렇지. 기사분의 네. 커피값과 커피값 네. 그리고 검사의 그거 비교가 되는 부분. 네, 비교가 되는 네. 부분. 그래서 유전 무죄 유죄.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계속 회자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히려 더 공정과 그렇죠. 상식은 사라지는 게 통하는.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인사에도 측근 인사, 네. 그다음에 검찰 출신, 그다음에 서울대 출신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됐고 지금처럼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있거나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배려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더 부각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재산 공개도 했잖아요. 아, 예. 재산 공개할 때 뭐 김소영 그분인가 그분 있었잖아. 그 교수 100몇십억. 292억이에요. 292억이나요? 근데 그럼 뭐 집도 뭐 건물도 많으시고 또 무슨 주식도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이해 충돌 여지가 292억. 있어요. 진짜 본인 292. 가족 회사 뭐 네. 주식을 갖고 있던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 재산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보다 평균 재산 그 고위 공직자들 장차관급이나 아니면 그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 44억 44억 100만 원. 그러니까요. 고위공직자 네. 52명. 그럼 뭐 집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 많이 계시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결국 기득권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주요 직책에 앉게 되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재판 그 대법관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정말 우리 사회 소수 계층이나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헌신하거나 오랫동안 일하시거나 그분에서 관심을 갖고 네,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전혀 발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음. 물론 뭐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겠지. 내가 뭐 부자라고 해서 내가 그럼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을 배려 안 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물론 맞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다더라도 이건 있어요 분명히. 네.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은요 더 네. 마음이 가요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뭐 듣기만 했고 뉴스로 잠깐 듣고 아, 좀 안타깝네 불쌍하네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정도로 끝나버린 사람이라면 네. 과연 그분들의 고통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그건 할 수 그렇게 있겠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현장에서 봉사도 좀 하시고 그런 분들 만나서 하고 근데 지금 뭐 재판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런 결과들만 보면 그런 분에게 별로 관심이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과연 그러면 대법관이 돼서 우리 사회에 정말 없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의구심이 들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왜냐면 이제 우리 사회 기득권 뭐 기득권이 다 저는 부자가 다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보고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 뭐 재판관이 됐을 때 대법관인가요? 대법관이 됐을 때 과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어떤 판결이 나올까? 네. 또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마지막 기댈 때가 법원밖에 없어서 법에 호소를 했는데도 또 무전유죄가 돼버리면 네. 그러면 정말 좀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아하. 또 서운함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 당 네, 처음에는 네. 서울대 50대 남성 음. 그리고 검찰 출신 이렇다 보니까 이 인맥 풀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이걸 확대해서 네.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라도 존경받는 분, 우리 사회 존경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법관으로 좀 지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만큼 인사가 두루두루 다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중요하고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 네, 인사를 통해서 그 정부의 정권에 뭐 주목하고 있는, 뭐 그렇죠.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가치나 이런 것들 드러나고 있는데 맞아요. 어제 그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거죠. 될 수도 있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정수현님이 12,000원 봉 화이팅하면서 12,000원을 아유 감사합니다. 또 12,000봉. 자 이렇게 또 15,000봉으로 네, 갑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네.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온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예산안 네.
예, 올해 본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예.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공무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소폭 인상을 소폭 하더라고요. 인상했죠. 그러니까 1급부터 4급까지는 이 동결, 동결. 그다음에 장차관 10% 하락. 10% 그리고 하락이죠. 5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는 1.7% 인상이에요. 네, 맞아요. 당장 공무원 노조에서는 아니 지금 물가 상승률이 7% 6%만 하고 있는데 1.7% 올린다는 건 삭감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좀 하고 있던데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게 좀 돈을 만들어서 복지에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복지 쓰나요, 근데? 별로 복지에 쓴다고 물론 뭐 보니까 무슨 병사 월급들을 갑자기 올렸더라고요. 네. 뭐 본인의 공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사 월급 올리고 부모 급여, 부모 맞아 수당. 급여 수당 네. 주고 그다음에 네. 뭐 저소득층 무슨 수당 조금 올리고 이렇던데 일단 이제 공무원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선 논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그 성과급 주고 월급 올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압박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그러면 딴 데도 올라간다 이러면서 올리면 안 된다고. 근데 추경호 부총리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대기업들 누군지 기억을 만나가지고. 못하게 기업들 만나가지고 월급 올리지 말라고. 네. 그 할 소리입니까? 아니 국민들은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 아니,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뛰면 월급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 없이 기업이 성과 나서 월급 더 주겠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일할 의욕이 안 나죠. 안 나죠, 당연히. 성과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되면은 그 구성원들은 일하지 그렇죠. 않겠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어쨌든 공무원들은 현재까지는 외부에 있는 회사와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네네.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잖아.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월급을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줄인다. 그게 과연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당연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연히 불만 불만 생기지. 없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불만이 쌓이면 네. 정부의 비리 이런 거 다 폭로하지 않겠어요? 그럼 압박이 내려오고 이러면 그런 거 할 하지 수 있다.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그런 볼 수가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네. 뭐 자료 같은 게 갑자기 보도가 또 많이 되고 이게 나올 수 있다. 그쪽부터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많아질 거다.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예산도 좀 보면 이게 이제 감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가 안 나게 뭐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내용을 보면 이게 지난 정부 때 그 규모랑 비슷해요. 별 이게 차이가 막 없어. 이게 재정이 팍 줄어들고 그런 거 적자를 뭐 생각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대동소이하는 그런 상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그런 기조에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에는 감세를 해준다는 게 대기업이 이제 감세가 그렇죠. 아니겠느냐. 대기업이나 아니면 얘부터 잘못됐다.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종부세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세금을 깎아주면서 공무원들 월급을 깎고 그렇지. 그리고 다른데 좀 줄이고 이게 코로나19 대응했던 예산이 이제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진 건데 그걸 뭐 성과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금 보세요. 정부 지원금 다 끊었잖아요.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코로나 지원금도 걸려도 안 없어요. 주죠. 검사비도 자기가 내야죠. 그다음 치료비도 자기가 내야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무슨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자영업자 난리거든요. 네. 1호 공약이잖아요. 1호 공약. 제가 이제 맨날 그 식사로 가는 식당의 아저씨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요. 신청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주지도 않는다고. 그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계속 무슨 뭐 조사를 하고 있대. 지급을 안 하는데 지급을. 아하. 그분의 불만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급 안 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관련해서 각자 도생하라고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다 끊었어요. 그 돈이 다 자연스럽게 감축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치 뭘 열심히 일해가지고 감축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성과로 내세우면 안 된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러면 그만큼의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정부가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뭐 격리하면 보상금도 일부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다 없앤 거잖아요. 지금. 자기 돈으로 하라고. 검사도 자기 돈으로 해요. 요즘은. 각자 도생. PCR 검사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만약에 해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가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줄어든 거죠. 지출이. 근데 마치 그걸 건전한 재정이라는 말로 허울 좋은 건전한 재정이라는 말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 재정을 많이 줄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부자 감세, 기업 감세, 대기업들 감세해 줬잖아요. 전기세도 깎아줬죠. 그다음에 그렇네요. 법인세 깎아줬죠. 예. 거기다가 종부세 내려가지고 집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부담 줄여줬죠. 아니 원래 세금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더 많은 그 소득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세금의 원칙이에요. 네. 그걸 늘려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허리띠를 그렇지 않아도 졸라맨 허리띠도 없는 네. 그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서 돈 아껴가지고 결국 부자 감세시키는 거냐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대체? 아니 이런 식으로 세금 정책을 하면서 잘했다고 건전한 재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자, 지금 보면은 아직 의총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고 그래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